엠니스트 데이터셋은요, 사이킷런에서 제공이 돼요. 제공이 되고요. 이따가 또 시간 더 드릴게요. 패치 오픈 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 엠니스트는 그 번치 타입의 데이터를 주는데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키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있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은 7만 개의 샘플과 784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7만 개 샘플에 그 어떤 숫자들이 이미지로 있느냐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그 정리가 되어져 있는 1차원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ND 어레이, 넘파이의 배열로 바꿔주면 시각화를 하기도 쉽고 이미지를 시각화하려면 넘파이 배열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델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도 물론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훈련시키셔도 되지만 그 배열 형태로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훈련시켜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속성에서 values 값들만 뽑아내면 2차원 배열이 되겠죠. 2차원 배열을 복사해서 x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었고요. 타겟 그 1차원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들만 선택해서 복사해서 y에다가 저장했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다,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한 개만을 시각화를 해보시면 이미지에 가로 세로 크기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컬러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 다음에 RGB 값까지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아니에요. 예. 컬럼 개수가 더 많았겠죠. 이렇게 하면 컬럼 개수가 더 많았을 거고 우리는 그 RGB 값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파이플런 모듈에 IMshow를 호출하시면 이미지를 그려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CMap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CMap 컬러 맵이란 뜻이고요. 어떤 컬러의 팔레트를 사용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계열을 사용할 거냐, 파란색 계열을 사용을 할 거냐, 뭐 흰색 계열을 사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 히트맵 그릴 때 파란색 계열로 그렸었죠? 그거 쓰셔도 돼요. 그러면 아마 여기가 파란색 계열로, 숫자가 진하면 파란색 계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작으면 좀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보여질 겁니다. 이미지 자체가 흑백 이미지여서 저는 바이너리를 선택을 한 거고요. 바이너리 컬러 맵을 선택을 했을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흰색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질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 글자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렸어요. 그렸고, 그 다음에 앞에서 100개를 시각화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엑시스가 2차원 배열이 됩니다. 2차원 ND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두 개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는데 I, J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numpy and array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가능해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 못해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반드시 그 인덱스별로 인덱스 연산자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냐, 배열이냐에 따라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100개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100개를 그려봤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이 이런 숫자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타겟 배열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엠리스트 데이터까지를 저희가 봤고요. 이제 저희는 얘네들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까지만 나눠놓고 훈련셋을 크로스 밸리데이트로 돌려버리면 거기서 그 5폴드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검증셋 자기가 만들어서 검증셋의 점수를 평균을 내주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우리 임포트 부분으로 가서 여기 목차 부분에서 임포트가 있죠. 임포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부분은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함수 이름 중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어요. 얘가 있으면 훈련 셋, 테스트 셋 분리를 해주죠.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모델들을 몇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건데 우선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선형 모델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선형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가지를 더 해본다라고 한다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네이버를 사용해 볼까요? 네, 얘가 아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K 네이버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니까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요것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을 했었던 게 디시전 트리 사용을 했었었죠. 디시전 트리가 어떤 성능을 줄지.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앙상블 모델에서도 하나를 써볼까요? 앙상블 트리가 있으니까요. 트리가 있으니까 트리를 이용한 앙상블이 있죠. 그래서 scikit-learn에서 앙상블 모듈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부해 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리스트, 그리고 어, 서포트 벡터 머신 중에서도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VC에서 쓰이는 클래시파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클래시파이어란 뜻이고요. 얘는 선형 분류기를 이용한 거고 얘는 비선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벌써 여기서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죠? 일곱 개의 모델을 다 각각 훈련시켜보고 비교해보면 검증셋에서 성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과대적합이 가장 적으면서도 그 정확도가 가장 좋은 그런 모델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라미터를 튜닝해 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네. 어, 파라미터 튜닝까지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파라미터 튜닝 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리드 서치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파라미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리드 서치나 랜더마이즈 서치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모델을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델로 예측한 예측값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내려가야 되니까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고 어, 분류할 때 어, 컴퓨터 매트릭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해보면 정확도, 그 다음에 그것만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포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하시는 방법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한번 해보고요. 직접 한번 해보고 어, 다른 분류기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분류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고, 네. 자,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이제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데이터셋 시각화 죄송합니다.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분리하기 전에 여기 우리 레이블들 있었죠? 네. numpy.unique로요. unique 이렇게 하시고 y라고 하는 배열에 그 값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샘플이 그러니까 숫자 이미지들, 손글씨 이미지들이 전부 7만 개가 있었어요. 7만 개가 있었는데 숫자는 0부터 9까지예요. 그죠?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만약에 동일한 개수로 있었다면 숫자 하나당 7천 개씩 있었으면 동일한 개수로 있었겠죠. 근데 보시면 조금씩 그 샘플링 된 게 좀 달라요. 개수가. 그죠? 대략 7천 개 언저리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샘플들이 7천 개 근방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들은 8천 개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어떤 샘플은. 그 다음에 어떤 샘플은 6천 개 남짓한 거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샘플들별로, 숫자 샘플들별로 개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개수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처럼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실 때 그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써주시는 게 이런 경우는 좋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본 거는 우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그냥 랜덤 샘플링만 할 거냐,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할 거냐. 만약에 각각의 클래스들은 비율이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만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훈련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나눠야 되겠죠. 이거를 먼저 나누셔야 돼요. X 트레인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이렇게 하고요.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과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동안은 테스트 사이즈를 계속해서 뭐 20%뭐 이렇게 했었죠. 7만 개에 20%면은 14,000개인가요? 예, 뭐 그렇게 될 텐데, 어, 만, 만 개만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이 아니라 개수로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훈련셋의 샘플 개수나 혹은 테스트셋의 샘플 개수를 전체 세트의 비율, 숫자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아니라 정수, 개수로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7만 개 중에서 6만 개는 훈련이나 검증을 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고, 만 개는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20%보다는 조금 작게 선택을 했죠. 그래도 테스트 셋이 굉장히 많은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42.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결과를 비슷한 결과, 난수들에 대한 그런 결과를 비슷하게 보시려면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라고 하는 변수를 y에 맞춰서, 그러니까 y 비율에 맞춰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그 비율대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요, 네. 확인하지 않아도 X 트레인의 쉐입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셔야 돼요. X 트레인은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2차원 배열에서 행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6만 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784개.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이 전부 다 28 곱하기 28,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꼭 확인해 보지 않으셔도 X트레인의 모양이 6만 개의 샘플과 784개의 특성들을 갖는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만 개의 샘플과 그리고 784개의 컬럼을 갖는 특성을 갖는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 아셔야 돼요. 얘는 6만 개짜리 1차원 배열, 얘는 만 개짜리 1차원 배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나눠졌고요.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 펭귄 할 때 사용했었던 거죠. 그죠? 펭귄 분류할 때 사용했었던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을 거예요. 특성이 784개나 있는데 거기다가 폴리노미얼 피처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더라도요, 예, 숫자가 음, 모든 컬럼이 전부 다 픽셀 단위잖아요. 그죠? 픽셀 단위죠. 그죠? 여기 컬럼의 개수가 784개인데 각각의 그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은 각 픽셀에 들어가는 그 흑백의 크기, 명암의 크기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스케일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0에서 255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케일링 두 개 있었죠.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그 다음에 민, 맥스 민
맥스 스케일러가 있었는데 어떤 거 쓰시고 싶으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민맥스도 좋을 것 같아요. 0하고 255 사이를 0하고 1 사이로. 그럼 이미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 이미지도 그대로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대로 그려볼 수가 있고 스케일도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신다 그러면 저라면 민맥스 스케일링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스케일링 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변수 이름은요, 로지스틱까지만 할까요? 로지스틱이라고만 할게요. 로지스틱 위그 레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값 이렇게 해서 어, 그 머신러닝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하시고요. 얘를 훈련 세트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터를 바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훈련을 한번 잠시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기 전에 훈련셋 검증셋을 좀 나눠볼까요? 훈련셋 검증셋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추가를 안 했죠. 크로스, 죄송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모델 셀렉션에 있지 않았나요?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크로스 밸리데이트.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임포트에서 모델 셀렉션에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추가를 했고요. 자, 모델 객체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는 로지스틱을 주시는 거예요. 로지스틱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X는 X 트레인 주시면 돼요. 그리고 Y는 어, Y 트레인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요. 다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어, 여기 CV라고 하는 거 있죠? CV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몇 폴드로 할 거냐고요? 기본값은 5예요. 5폴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5폴드. 그 다음에 잡스는 N 잡스라고 하는 거는 그 CPU 코어를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죠. 마이너스 2를 사용하시면 CPU 코어를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는 뭐 기본값 쓰시고요. 여기에서 트레인 스코어를 리턴해 달라라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뭐 그래도 리턴 트레인 스코어를 추로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하도록 하는데, 잡스죠. 그래서 잡스.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 제가 잘못 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선 무엇을 하냐 하면 훈련 세트를요. 훈련 세트를 실제로 훈련에 사용할 부분 집합 서브셋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검증에서 사용할 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훈련과 검증 셋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이거랑 똑같이 서브셋을 만들고요. 서브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어요. 이거를 비율을 몇 대 몇의 비율을 만드냐면 여기가 4,
여기가 1. 이게 5폴드죠. 5폴드 교차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하는 거냐면 5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5번을 반복하는데 각각의 그 반복 안에서 여기 에스티메이터가 있죠. 지금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각각의 에스티메이터에서 핏, 핏을 먼저 하는 거예요. X 트레인 부분 집합, 그리고 Y 트레인 부분 집합. 이렇게 해서 얘가 모델 훈련이죠. 이렇게 해서 모델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계산하냐면 예측값들을 찾아요. 네. 훈련 세트의 예측값들을 어떻게 찾냐면 지금 훈련이 끝났어요. 1분 정도 걸렸네요. 어, 이 에스티메이터에서 훈련 세트와 훈련 세트를 주고요. 훈련 세트를 주고 예측값들을 찾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 뭘 계산할 거냐면 정확도를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아요. 이 테스트 셋은 검증셋 이용하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터에서 X 검증셋 이걸 가지고서 예측값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검증 세트의 예측값이죠. 검증 세트의 예측값.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가지고서 뭘 계산할까요? 정확도를 계산해요. 여기서 계산한 정확도가 트레인 스코어고요. 트레인 스코어고 여기서 계산한 정확도가 테스트 스코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5폴드에서 다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CV를 보시면은요, CV는 무슨 타입이에요?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딕셔너리 타입이고, 테스트 스코어, 트레인 스코어가 있어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이거 출력해 보시면은요, 프린트, 이렇게 하고요. 프린트 하고, 트레인 스코어. 정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넘파이 점 민,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누구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냐면, 트레인 스코어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숫자가 5개가 나온 이유는 파이폴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훈련셋에서 두 번째 훈련셋에서 세 번째 훈련셋에서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키를 사용을 해야 되죠. 트레인 스코어.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를 찾으시려면 어,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할게요. 저는 검증 스코어라고 할 거고요. 넘파이 점 민,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시면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훈련 셋에서 93.5%의 정확도 그리고 검증 셋에서 91.975%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과대적합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93%와 반올림하면 92%잖아요. 그죠? 여기 반올림에서 94% 정도고요. 반올림에서 92% 정도이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이 과대적합 정도도 좀 더 줄여보겠다라고 하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만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했길래 얘네들이
94%의 정확도, 91%의 정확도를 보여준 거냐? 이게 궁금하죠? 그 내부 원리, 크로스 밸리데이트 내부 원리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그 잠깐 요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도는 동안에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트의 그런 과정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부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5폴드로 다 여러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만 그런 이런 과정을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였었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 어떤 데이터들이 잘못 예측이 됐고 어떤 데이터들이 잘 예측이 됐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쉬운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35분까지 쉬고요. 네, 다음 시간 35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로지스트 리그레션을요 수령 검증으로 나눠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